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했답니다. 네. 여기. 아마 설명하고 문제는 안 풀었죠? 앞에 용어는 설명하고.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3의 배수면 제곱 전에도 3의 배수입니까를 증명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랍니다. 대우는 주어진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하는 게 대우죠. 앞뒤 바꾸면서 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증명할 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증명해서 이게 참이면 원래 명제체도 참일 거라는 얘기지.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동일하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3의 배수인 거를 자연수에서 3의 배수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렇게 모았을 때 위에는 얘네들이 누구냐면 3의 배수의 이만큼 작은 숫자들이에요. 3k-2. 요 중간에 있는 숫자들은 3의 배수의 1만큼 작은 숫자들. 요 밑에 있는 숫자들이 3의 배수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썼을 때 k 값은 자연수여야 돼요. k에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2 집어넣으면 5 나오고 2 집어넣으면 6 나오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숫자를 3의 배수냐 아니냐 구분할 때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아니면 3의 배수보다 1만큼 커서 나머지 1 남느냐 나머지 2 남느냐 그거를 이제 표현상 3의 배수보다 2만큼 작다 1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숫자 아니면 이런 숫자의 종류라는 얘기죠. 이걸 씁니다. 첫 번째 3의 배수가 아닌데 아닌 숫자 중에도 그 n값이 3k-2라면 아까 말한 k는 자연수예요? 그럼 아까 말 1, 4, 7, 10 이런 숫자들의 종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3의 배수가 아닌 n값이라면 그럼 n제곱은 우리는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닌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곱하게 되면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돼요. 근데 이 n제곱이 3의 배수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는 3으로 최대한 묶어야죠. n제곱을 3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3k제곱 마이너스 4k 이거 3으로 묶으면 플러스 1까지 묶이는데 나머지 1이 남겠죠. 결과적으로 n이 만약에 3k-2라는 숫자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 3의 배수가 아니라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닌 겁니다. 나머지가 남았잖아요. 그럼 3의 배수가 아니겠죠. 두 번째, 그 n의 값이 저 숫자들이 아니고 뭐 2나 5나 8이나 이런 숫자들 조합이 있죠. 이 3k-1의 조합.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n제곱은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고 n제곱이 3의 배수 형태니까 3으로 묶어야 되고 묶이면 여기까지는 묶이는데 이게 안 묶이죠. 이렇게. 그럼 그건 n이 3k-1일 때도 n제곱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남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n이 3의 배수 종류 아닌 거는 이 두 종류인데 그 두 종류 어떤 것들도 제곱하면 보신 바와 같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참입니다. 그럼 얘가 참이면 이 주어진 명제도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여기 있는 거. 이 과제할 때 이 밑에 있는 증명은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과제는 일단 얘는 하지 마세요. 별 효율적으로 높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해봐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까먹을 가능성이 높아서 나중에 기말고사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는 걸 하고 그래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명제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던 귀류법이라는 거는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김주희는 이쁘다. 이걸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나는 증명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김주희는 못생겼다로 간다는 얘기죠.
이걸로 쭉 증명하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모순이 발생해. 그 얘기는 못생겼다고 뒀던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쁘다가 맞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규리법입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당연히 우리가 무리수인 걸 알아요. 근데 왜 무리수인지를 증명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규리법, 루트 2는 일단 실수 범위 안에서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일 테니까 일단 원래는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유리수로 할게요.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걸로 증명합니다. 그럼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말하죠. A분의 B, B분의 A. 단 B는 0이 아니며 A와 B는 정수이고 정수인 서로소입니다. 서로소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약분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분수식이니까 끝까지 다 약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 서로소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만약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런 꼴로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죠. 양변에 B를 곱해요. 그럼 A는 루트 2B 이렇게 되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A제곱은 2B제곱. A제곱이 2의 배수네요? 그렇죠. 원래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증명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곱해서 2의 배수라는 얘기는 짝수라는 얘기잖아. 제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홀수는 제곱해봐야 어차피 홀수거든요. 짝수를 제곱해야 답이 짝수가 나와요. 그럼 제곱해서 2 곱하기 B제곱이라는 짝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제곱하기 전에 있는 A도 짝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어떤 짝수일 테니까 2 곱하기 그냥 M이라고 합시다. M은 얘도 자연수. 그럼 A 자리 대신에 2M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그럼 2M의 제곱, 4M 제곱은 2B 제곱. 양변을 2로 나눴더니 B제곱은 2M 제곱. B도 제곱했더니 2의 배수가 되네요. 따라서 B도 2의 배수일 것이다. 2n이라고 합시다. n은 자연수.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이렇게 되면 제일 위에 A, B는 서로소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죠.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A, B는 분명히 서로소라고 그랬잖아. 근데 A는 2M, B는 2N, 2로 나눠진다는 뜻인데? 그럼 서로소가 아니겠지. 그럼 모순이 발생하네? 모순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루트 2를 이렇게 유리수 형태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므로 무리수이다가 성립한다. 이런 방식을 규律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이게 여러분 앞쪽에 이제 2차 부등식 할 때 잠깐 했었죠.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왜? 방법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이걸 포물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걸 그리다 보니까 얘가 판별식 0보다 작아요.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포물선이 x축과 만나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x를 집어넣어도 그 함수값인 y는 늘 x축보다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아니면 두 번째 이제 식으로 정리해야 되죠. 좀 완전제곱식. x제곱 플러스 x 완전제곱 만들려면 1차함계수 1에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니까 4분의 1이 와야 되고 그다음 4분의 3을 더해야 1이 되잖아요. 얘는 완전제곱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4분의 3을 더했죠. 그럼 얘는 항상 0 이상이고 0 이상인 식에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이 식 자체는 늘 4분의 3 이상인 식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x를 대입해도 이 자체의 최소값이 4분의 3이니까 이 식 자체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늘 얘는 양수가 된다. 항상 참인 부등식, 절대부등식. 항상 참인 등식, 항등식. 그러니까 항등식과 결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등식이니까 항부등식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주고 이건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뭐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굳이 뭐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이건.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얘가 중요합니다. 우리 절대부등식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이건 별표 3개 쳐놓으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수능에 나와요. 네,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나올 테고. 그럼 우리가 산술평균이라는 말과 기하평균이라는 말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산술평균은 그냥 흔히 말하는 산술적 평균을 말해요. 네가 잘하는 평균 구할 때. 또 영어 성적, 수학 성적 평균 구하시고 그러면 두 개의 양수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잖아요. 그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 여기도 별표 하나 쳐세요. 이 정리는, 이 절대부등식은 항상 양수일 때만 씁니다. 양수가 아니면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늘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양수일 때만. 근데 산술평균이 뭐냐면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두 양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구할 때 쓰는 공식. 얘는 뭐예요? 그러면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있죠? 이거를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고교 과정상 안 쓰이는데, 거의 안 쓰이는데, 이거 보통 언제 구하는 거냐면 속력의 평균 구할 때 보통 저 평균을 많이 씁니다.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기하평균이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 여기 결과적으로 뭐냐면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늘 두 양수일 때는. 왜 그러냐는 거지. 왜 이게 늘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증명할 때 주로 많이 부등식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앞수에서 뒷수를 빼보죠. 빼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성질을 써먹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산술평균에서 뒤에는 루트 AB를 빼보는 겁니다. 뺄 때 근데 얘를 통분하면서 약간의 조작을 해요. 2분의 여기는 A를 루트 A 제곱으로 변환하고 저기는 B를 루트 B 제곱으로 변환하고 이걸 2로 통분하게 되면 가운데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붙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냥 간단한 통분을 한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분자가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꼴이 됩니다. 자, 앞수에서 뒷수를 뺀 거죠. 이게 A였고 얘가 B였으니까요.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이 분모는 양이고 분자는 어떤 실수값의 제곱이니까 이게 0보다 커 나갔죠. 따라서 전체 부등식, 전체 값은 0보다 커 나갔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산술평균이 뒤에 있는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적용되는데, 됐죠? 증명은 이제 책이 아마 어디가 있을 테니까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표기법입니다. 이렇게 써는 거는. 근데 보통 이렇게 표기는 하지만, 연산은 저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표기법을 연산법으로 바꾸면, 별건 없죠.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써요. A 플러스 B.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늘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게 연산법이에요. 근데 이거 연산법 따로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것도 너무 AB로 외우시면 나중에 문제 받겠을 때 헷갈리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네모, 세모. 유치하지만 네모, 세모로. 네모가 하나의 양수, 세모가 또 다른 양수예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형성화된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렇게. 저 네모, 세모에 갖다 낄 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네. 자, 근데 뒤에 보면 등호가 성립할 때란 말이 나오죠? 묘한 말이 나와요. 등호는 A와 B 같을 때 성립합니다. 저게 가끔 어떤 내용들 보면 단 하면서 전제를 달 때 그게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정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붙여만 놨지 뭐 문제에 필요할 때 뭐 풀이에 쓰인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도 있는데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곁들여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산술기하는
형용은 세 가지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양수. 이게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쓰질 않아요. 두 양수란 말이 없으면. 두 번째, 고배값이 일정하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고배값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값이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곱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곱이 안 주어졌는데 그 곱이 얼마인지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 이거나 아니면 합의 값이 일정하게 주어져요. 조건에 보면 합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안 나와 있어도 그 합한 값이 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때 그럴 때 곱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 이게 결국은 언제 쓰이냐는 거죠. 도대체 언제 쓰입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한 세 번째, 저 마지막에 있는 거. 등호는 네모, 세모 서로 같을 때 성립해요. 아까 A, B로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네모, 세모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게 근데 왜 중요하죠, 선생님? 네모, 세모가 왜 중요합니까? 하면 위에는 2번을 잘 보세요. 위에는 2번을. 왜 산술기하는 고배값이 조건에 주어져 있는데 왜 합의 최소값만 구하라고 하는 걸까? 왜 합의 값이 주어졌을 때 산술기하는 곱의 최대요. 잘못 썼나요? 네, 최대입니다. 곱의 최대값만 구하라고 하는 걸까? 왜 합의 최대는 못 구하고 곱의 최소는 왜 안 물어보는 걸까? 식의 구조를 보세요. 이게 등호가 한쪽으로만 벌어져 있는 부등식이다 보니까 일단 합을 볼까요? 두 수의 합은 여기 곱의 값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숫자로 나타나겠죠. 합은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상이라는 얘기야. 그 값 이상. 그럼 어떤 특정 값보다 계속 커진다는 뜻이니까 합은 최대를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작은 최소는 구할 수 있어요. 언제? 요 등호일 때. 예를 들어 합의 값이 예를 든 겁니다. 3 이상일 때. 그럼 합의 최대를 구하시오. 못 구하죠. 3보다 계속 커지잖아. 근데 이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럼 3이에요. 언제? 요 등호 성립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합의 값이 주어졌는데 왜 곱은 최대만 구하는 거죠? 곱의 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합의 값이 주어지고 양변 2로 나누고 제곱하겠지만 어쨌든 곱은 어떤 특정 값 이하만 가져요. 어떤 특정 숫자보다 계속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를 못 구하고 등호 성립할 때 가장 큰 값인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기하의 핵심이 합의 최소나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산술기하를 쓰는데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언제 성립하냐면 이때 성립한다고. 등호가 성립할 때, 이 등호 성립할 때는 앞수, 뒷수, 걔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근데 왜 앞수, 뒷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아까 잠깐 그 증명했던 거 지웠는데 여기 뺄 때 이랬잖아요.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이렇게 뺄 때 결과는 이게 증명을 쭉 하다 보면 이렇게 됐었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얘 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치? 제곱하면 양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등호. 얘네들이 언제 같습니까? 를 묻는 거예요. 얘네들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이 등호 성립할 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최대 최소 나올 때요. 그럼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이 제곱 밑에는 얘가 루트 a와 루트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고 결론은 a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수, 뒷수. 그 ab. 앞수, 뒷수. 여기서 네모세모죠? 그 네모세모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며 0과 같아지며 그때가 내가 구하는 합의 최소나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산술기하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내 산술기하는 다른 절대 부등식보다는 눈치는 좀 쉽게 칠 수 있어요. 왜냐면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딴 건 안 돼. 곱의 값이 주어져 있거나 알 수 있을 때 합의 최대는 못 구해. 합의 최소. 식의 구조가 반초짜리이기 때문에. 합의 일정 값 주어져 있으면 곱의 최대.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 최소가 성립한다.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한 조건을 맺고 있다 보니까 문제 풀다 보면 좀 많이 풀다 보면 금방 눈치채요. 아, 이거 산술기가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건 번외 문제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푸실 때 만약 어떤 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떤 식의 최대 최소 구하시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1순위는 뭘 봐야 되냐면 그게 어떤 단원에서 어떤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떤 단원에서 뭐가 나오든 네가 구하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근데 딱 보니 그냥 최대 최소 이 값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걸 조작할 수 있는 숫자면 그 조작해서 쓰면 되는데 어떤 수학적 개념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1순위가 2차 함수예요. 혹시 이게 2차식인가? 2차식이라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뭐 이런 걸 통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겁니다. 산술기야. 이거 혹시 산술기가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미분 배우다 보면 나중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미분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크게 이렇게 세 개예요. 세 개. 근데 의식의 흐름은 혹시 2차 함수 관련된 건가? 아니면 산술기한가? 그도 아니면 미분 때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는 증명인데 산술기가 아니고요. 그냥 증명하는 건데 다음이 이 부등식이 왜 항상 성립합니까? 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 부등식인데 이것도 별거 없죠. 앞수에서 뒷수를 빼보는 겁니다. 그럼 앞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4xy.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이거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네?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결론이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실수값이니까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앞수가 뒷수보다 늘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고, 얘는 루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뺄 수는 없잖아. 이게 빼기가 안 되잖아요. 이거 빼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가 있고 이게 다 양수라는 조건이면 그냥 빼지 말고 제곱해서 빼자는 얘기지. 어차피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제곱해도 크거나 같아. 언제? a, b가 양수일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라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빼도 될 때도 있는데 그냥 빼면 안 될 때, 특히 이제 루트가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뺐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제곱해서 이 루트를 혹은 절대값을 처리해서 빼내면 유리하다니까 얘도 그냥 빼지 말고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서 이 값을 빼냈을 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앞수가 뒷수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립한다는 얘기죠. 전개하는 겁니다. a 플러스 2 루트 ab 플러스 b,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남는 건 2 루트 ab. ab가 양수니까 이거는 0 이상이죠. ab가 0 이상이니까 얘도 0 이상이겠죠. 그럼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0 이상이라는 얘기는 앞이 d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그냥 증명법이니까 보통 빼서 앞수 뒷수 빼서 크거나 같다 혹은 크다 이런 걸 증명을 통해서 이게 늘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결과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보면 당연히 결과를 그렇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둘 다 양수면. 네. 자, 이제 산술기가 갑니다. 자, 두 양수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둘 다 양수란 뜻이죠. x, y가 2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네요. 두 양수. 전형적이죠. 1번. 곱의 값이 주어졌는데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네, 전형적인 산술기화예요. 그럼 배운 대로 x, y로 보면 안 됩니다. 더한 값을 기준해야 돼요. 네모, 세모를 더한 값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배운 대로 할게요. 3의 두 수를 더한 값, 두 양수를 더한 값은 이거 입에 붙어야 됩니다.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커나 같다. 절대부등식이니까 항상 쓸 수 있는 식이라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조건만 맞으면. 이 숫자를 갖다 껴요. 여기는 루트 12xy인데 xy가 지금 2였잖아요. 여기다 2를 지으면 루트 24. 루트 24는 2루트 6. 그럼 2루트 6에다 2를 곱하면 4루트 6. 그럼 3x 플러스 4y 굳이 이건 그림 안 그려도 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4루트 6이라는 것보다 항상 커나 같다. 누가? 3x 플러스 4y의 범위를 구하면 걔는 항상 얘보다 커나 같다. 따라서 최소값은 맨 왼쪽에 있는 4루트 6이 최소값이다. 가 돼요. 자, 이거는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하나 더 해야 된다고 했죠. 문제가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언제 최소값을 값습니까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 했죠. 도대체 최소값 4루트 6은 언제 성립하는 겁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네모 세모. 아셨어요? 네모 세모. 3x랑 4y랑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럼 y는 4분의 3x다. 근데 조건이 달렸었죠, 아까? xy는 2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y 자리 대신에. 그럼 4분의 3x제곱은 2가 되고 없어지고 역수를 곱합니다. 그럼 x제곱은 3분의 8.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문제에서 양수만 원한다고 했으니까 루트 3분의 8. 그럼 뭐 유리화를 굳이 하자면 3분의 얘가 2루트이니까 2루트 6. 그러니까 x가 3분의 2루트 6일 때 x가 3분의 2루트 6. y는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3분의 여기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루트 6. 얘랑 지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y는 2분의 루트 6일 때 x가 3분의 2루트 6, y가 2분의 루트 6일 때 최소값 4루트 6을 갖는다.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2번 갈게요. x 플러스 9y는 12, xy의 최대값 구하죠. xy 최대값 구하라 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저걸 못 써먹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게 네모, 이거 세모를 봐야 돼요. 보통 합을 위주로. 그럼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9xy 루트 C와 2배한 것보다는 커나 같다. 근데 숫자 집어넣죠? 여기 12 2 이거 3 나오니까 6으로 나오겠죠? 6 루트 xy 양변 6으로 약분하면 1 여기 2 제곱하게 되면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동은 안 바뀝니다. xy는 4 이하를 값을 갖는다.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4이다. 됐나요? 이것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됐고 최대값 4가 되고 그럼 언제 최대값을 갖습니까? 그러면 x와 9y가 서로 같을 때. 근데 식 하나 더 있었네요. x 플러스 9y는 12. 9y 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좌변은 2x 12 x는 6 x6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아니에요. x6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x6 저기다 집어넣으면 y는 9분의 6 3분의 2 그러니까 x가 6 그 다음에 y가 3분의 2일 때 저 xy 곱 최대값은 4를 갖게 된다. 이렇게 돼요. 얘네들 곱하면 4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중에 네, 다 해보세요. 네, 1번은 문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x가 양수, y가 양수인데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이거 양수고 얘도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양수와 양수 곱의 최대가 자연스러운 편이죠. 양수 합의 최소, 양수 곱의 최대. 근데 이거는 양수끼리 곱했는데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뭐가 잘못 표현된 거죠? 잘못 표현된 게 아니고 이 상태로는 이걸 해법을 구할 수 없으니 분배해서 식 처리를 다시 해야 된다 뜻이에요. 분배해보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3 남죠? 분배하면 y분의 4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x분의
9y. 약분하면 12. 앞쪽에 3과 뒤에 11을 더했으니까 상수항은 15가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말이 성립하지 않나요? 여기 뒤에 있는 15는 유한학점 값이죠. 값이 딱 정해져 있어서 크기가 바뀌진 않아요. 결론은 이 식 전체 최소값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의 최소에다가 15를 더하면 전체 식의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식의 최소를 여기서 보면 네모와 세모를 누구로 보셔야 되냐면 네모를 y분의 4x, 세모를 x분의 9y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태로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산술기가 풀려면 합의 값의 최소를 구할 때 곱의 값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요? 보통은 주어져야죠. 근데 얘는 안 주어도 되는 게 이게 약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역수 형태가 지워져요. 그러니까 루트 36, 6이 바깥으로 나오죠? 2, 6, 12.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은 12가 정답이고, 만약 최소를 갖게 위한 x, y 값이나 그 관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얘네들이 같아야 돼. 네모, 세모. y분의 4x랑 x분의 9y가 서로 같아야죠. 그럼 이렇게 4x제곱, 이렇게 9y제곱이 서로 같아야 돼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는 뭐 따로 조건이 없어요. 왜냐면 x, y 값을 알 수 있거나 또 다른 관계식, 이 뭐 x나 y의 뭐 관계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일 때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2번 문제. 이것도 뭐 워낙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라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이유는 이게 양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고, 근데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이게 음수잖아. 그 말이 안 맞는데? 음수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3보다 큰 숫자에 보면 여기 음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음에다가 양을 더한 최소를 구하란 말은 산술기하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 앞식을 약간 변형할 필요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거 무시하고 그냥 산술기하를 썼다고 칩시다.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곱해값이 얘랑 곱한 값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다면 저절로 약분되게 지워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약분도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약분할 거야? 그러니까 해법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도 양수로 만들고 나중에 얘도 약분이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식 변환을 합니다. 여기 있는 식을 4, 이 분모에 맞춰서 이렇게 식 변환합니다. 그래야 얘가 x의 마이너스 3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이제 양수로 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썼는데 원식과 달라지죠? 원식은 4x까지 나오지만 12는 없으니까 뒤에 12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원식과 같아지죠? 그럼 여기는 이제 유한학점 값. 여기 합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그 최소에다가 12를 빼면 전체 식의 최소값이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도 네모, 세모를 구분해야 되죠? 네모는 4x 플러스 3. 세모는 x 플러스 3분의 1. 이게 네모, 세모가 돼요. 그럼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은 그 네모와 세모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죠.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식은 루트 4가 남고 루트 4는 2와 같으니까 이렇게. 최소값은 4가 아닙니다. 여기 최소값이 4였다는 뜻이고 4에서 12를 뺀 게 전체식의 최소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되며, 그럼 언제 마이너스 8이라는 최소를 갖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관계성이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였죠. 4,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분의 1이 같아야 되고, 이게 분모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커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곱할 수 있죠. 그럼 4, x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 되고 x 플러스 3의 제곱은 4분의 1이며, 따라서 x 플러스 3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근데 이게 플러스 1로 넘기면 이게 음수가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죠? 이건 아니겠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에 2분의 1을 덧셈해야 마이너스 3보다 커질 테니까 덧셈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5. x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부양수 xy에 대해서 9x 플러스 2y는 16일 때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어쨌든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양수고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 크나 같아요. 근데 여기 문제예요. 이거를 모르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사실 이 곱의 최대를 구한다라는 의미로 풀긴 풀어야 돼요. 이걸 다시 이용해야 되는데 풀이법은 두 개인데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문제가 다시 첫 번째 풀이는 어쨌든 문제가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두 양수를 더한 값은 2루트 두 양수를 곱한 값 xy분의 2가 돼요. 자, 이 최소를 구하려면 등호가 성립할 때죠. 근데 등호 성립할 때라는 얘기는 이 최소값은 2루트 xy분의 2예요. 근데 어차피 2라는 곱은 정해져 있는 값이고 이 분수가 최소일 때가 되는데 이 분수가 최소가 되려면 루트 1이 최소가 돼야 되고 루트 1이 최소가 되려면 루트 1에 있는 분수에 분자는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분모 xy에 최대값을 집어넣으면 최대값 집어넣어서 이걸 계산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 최소값을 구하는 데 집중해서 이 최대값 구하는 데 집중해서 여기 갖다 써요. 9x 플러스 2y는 2y라는 이 양수 두 개는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나 같겠죠. 이 값이 16이거든요. 2로 약분하게 되면 여기는 8이 남고 여기는 3루트 얼마예요? 3루트 2가 남죠. 3루트 2 루트 xy 그리고 넘겨서 루트 xy 3루트 2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xy 값은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직접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xy, 루트 xy의 최대값은 언제예요? 이걸 떼죠. 3루트 2분의 8 여기 루트 2 곱하고 여기 루트 2 곱하면 6분의 3분의 4루트 2 그러니까 이 지금 xy 최대값 얘가 지금 숫자가 어쨌든 정리해보면 2 곱하기 루트 xy 분의 루트 2가 되고 루트 xy 값이 이때가 최대니까 이 최대를 집어넣으면 전체는 최소가 되겠죠. 2 곱하기 3분의 4루트 2 분의 1분의 루트 2 그럼 내양곱 외양곱 할 때 루트 2는 지워지고 2 곱하기 4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3이 최소가 된다.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긴 해. 풀어보니까 되긴 하는데 좀 더 간단하게 푸는 방식은 좀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는 이게 역수꼴이라는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역수 형태라는 거. x와 y가 역수 형태로.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랑 얘를 곱해봅시다. 이렇게. 물론 우리는 여기에 최소를 구하는 문제긴 해. 근데 편의상 쟤네들 곱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분배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여기 약분하고 18이 남고 이렇게 하면서 y분의 9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x분의 4y 이렇게 분배하면 2가 돼서 합치면 20 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합의 최소를 한번 구해봐요.
그럼 이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하면 얘랑 얘랑 약분되고 9가 남고 얘랑 얘랑 약분되고 4가 남죠. 4, 9, 36. 이걸 곱하면 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 전체는 결과적으로 9x 플러스 2y 곱하기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 이 식의 전체 최소값은 이게 최소가 12일 때니까 합치면 32일 때가 최소고 이 값이 지금 책에 보면 16이라고 되어 있죠. 바꿔 쓰는 거예요. 16. 그럼 양변에 16 약분시키면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은 아까랑 답이 다른데? 아까 뭐 계산 틀렸나 본다? 네. 이 합은 최소값이 2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2가 된다. 아까 뭐 틀렸죠? 계산? 풀기 싫어서 그냥 대충 풀었더니 계산 틀렸나 봐요. 아까. 뭐 아까처럼 그렇게 풀어도 되긴 되는데 뭐 계산을 틀렸나 봐요. 어쨌든. 근데 아까 그 풀이는 뭐랑 복잡하고 그 풀이보다는 이 풀이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뭐 아까 그 틀린 풀이를 다시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풀면 아까 보신 것처럼 풀이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렇게 풀 수는 있지만 어딘가에서 계산하다 뭐 잘못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는 있지만 보신 바와 같이 이 풀이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최소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같을 때 최소죠. 얘네들이 같을 때. 그럼 저거들이 서로 같을 때 y분의 9 얘랑 얘랑 서로 같을 때 그럼 9x 제곱 4y 제곱이 될 테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얘랑 연립해서 9x는 2y 9x 플러스 2y는 16 이게 2차 2차를 1차에 대입해서 이제 값을 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코시-슈바르츠는 시간상 생략할게요. 이게 예전에는 교과서마다 코시-슈바르츠가 다 있었고 지금도 교과서에 짤막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왜 일상생활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산술기하나 이게 절대부등식을 활용한 문제인데 길이가 800m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 같은 직사각형 모양 닷을 만들어요. 4개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획을 이렇게 나누었죠? 보신 것처럼. 밭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가로 세로를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가로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세로를 y라고 할게요. 밭 전체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x, y의 최대를 구하라는 뜻이고 실제로 문제는 x, y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죠. 최대일 때 가로 세로 구하는 문제니까 그때 x값, y값을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게 구획을 정할 때 x가 몇 개 있냐면 x는 위아래 2개 있죠. y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가로 x 2개랑 세로 y 5개를 모아서 800m 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5y가 800 이런 조건이 달리겠죠. 그리고 이 조건에 따라 이 조건일 때 x, y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나와 있으니까 넓이의 최대. 산술기 전형적인 산술기하죠. 합의 값, 두 양수, 곱의 최대. 산술기야. 그럼 요게 네모세모 보고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커나 같겠네요. 얘가 이제 800이 될 것이고 약분하면 여기 이제 400이 남죠. 그러면 이거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10xy는 160000 0 하나 지우면 xy의 최대는 16000 넓이니까 아마 뭐 이게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세제곱미터 16000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게 넓이의 최대값일 텐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때 가로 세로를 구하는 문제니까 언제 이 최대가 존재합니까? 그러면 등호 성립할 때 등호는 얘네들이 같을 때 2x와 5y 같을 때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식 하나 더 있었죠? 2x 플러스 5y는 800과 같고
그럼 5y가 2x랑 같은 거니까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4x가 되고 우변은 800이 되고 따라서 x는 200이 되고 x 200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다 200, 2 곱하기 200 약분하면 여기 40 y는 80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 200m 세로 80m짜리인 가로세를 만들면 넓이 최대값 16,000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의 두 벽면 사이를 10m 나무 막대로 삼아 삼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었죠. 이 밭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밭넓이를 구하려면 어찌됐든 여기가 밭이잖아요. 이렇게 모양의 밭이 있는 거니까 이게 밭이잖아요. 결론은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니까 이게 수직이라면 밑변 높이가 필요하고 아무리면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지금 문제 구조상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해서 밑변 높이를 AB로 두자는 얘기죠. 결론 넓이 값의 최대를 구하시오. 넓이는 2분의 1 AB가 되고 결론 이 곱 AB의 최대를 집어넣고 2로 나누면 전체 넓이의 최대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니까 뭔가 합의 표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 피타고라스밖에 없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0 이게 다잖아요. 합이 어쨌든 제곱이지만 합은 나왔죠. 이걸 씁니다.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커나 같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여기다 이제 100 집어넣어요. 100. 2 루트 AB의 제곱이니까 그냥 AB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2AB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해야 돼요? 2분의 1 AB로 구해야 되죠. 양변을 4로 나눕니다. 그럼 이게 2분의 1 AB,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25. 따라서 2분의 1 AB가 삼각형 넓이인데 그 넓이의 최대값은 등호 성립할 때 25. 네, 그렇고요. 혹시 그때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으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죠? 이게 네모세모였으니까 산술기가 쓸 때. 그 양수 값이 내 제곱해서 같으려면 AB가 서로 같아야 되고 AB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저기 관계식이었으니까. 그럼 2A 제곱이 100 따라서 A 제곱은 50 A 값은 루트 50 5루트 2 가 되겠죠. A가 5루트가 되면 B도 5루트 2. 이변이 5루트 2, 이변이 5루트 2. 네. 직각 이등변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성립. 부분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정의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용어를 익히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자, 이제 함수를 하는데 대응이란 뜻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표현이에요. 대응. 간단히 말하면 그냥 짝지어지는 거죠. 근데 함수라는 것 자체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로 짝지어지는 관계를 보통 함수라고 보죠. 그래서 x값이 여기 x값이 존재하는데 y값이 대응되는 y값이 없거나 그 y값이 2개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함수가 성립하려면 x의 원소가 x가 y쪽으로 한 번 출발 2번 이상 금지예요. 2번 이상 출발 금지. 이 약속을 지켜야 함수가 됩니다. x가 y쪽으로 화살표 하나를 보내요. 한 명한테만. 근데 한 번만 보내야지 안 보내도 안 되고 2번 이상 보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함수가 성립한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x가 y 하나의 화살표, x가 y 하나의 화살표, x가 y 하나의 화살표. 지금 화살표가 겹쳤는데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x 하나에 y 하나 짝져진 관계는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죠. x 하나에 y 하나 맞고 x 하나에 y 하나 맞는데 x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그럼 함수가 아니다. 얘도 x 하나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x 하나의 y 값이 2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약간 여러분들 미팅 많이 해봤으니까 미팅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미팅 하나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미팅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남학생이 여학생을 선택합니다. 자,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A가 1번 찍고 B가 2번 찍고 C가 2번을 찍은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얘가 이쁜 걸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제 3번한테 미안하긴 하겠지만 이런 일은 뭐 얘네가 죄를 진 건 아니잖아. 동시에 같이 미팅하다 보니까 같은 자기 스타일이 좋아하는 이상이 같으면 저런 일도 발생하죠. 그렇다고 A, B, C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뿐이지 욕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욕할 일이죠.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여기까지는 괜찮아? 내가 뭐야 애들 상태가 왜 이 모양이야? 나 안 할래. 나쁜 놈이죠. 네. 지도 그걸 보고 살아야지 얘도. 나쁜 놈이고. 이것도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근데 C가 나 2번도 좋아. 근데 3번도 좋아. 이 새끼는 아주 큰일 날 놈이에요. 네. 신고해야 돼 이런 놈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이 오로지 하나로 대응되는 이 관계를 수학적으로 함수라 부르며 함수는 일반적으로 보통 소문자 이 펑션의 줄임말 F부터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함수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F, G, H, I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쓰는데 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정역, 네. 정역, 공역, 치역. 지금까지는 안 배웠던 단어들인데 앞으로는 뭐 늘상 쓰셔야 될 단어들이에요. 정역은 미팅하러 나왔는데 미팅하러 나온 남학생 전체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원소들의 모임. 그게 이제 정의역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역은 미팅하러 나온 여학생 전체 모임이에요. 그게 공역이에요. 근데 그 안에, 공역 안에 치역이라는 게 있는데, 치역은 아까 본 것처럼 1번, 2번, 3번 남학생이 A, B, C를 찍는데,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미팅에 나온 여학생은 A, B, C가 되는데, 선택된 Y값은 이 친구가 선택을 못 받았죠. 그때 선택된 Y값, X가 선택한 Y값들을 모아서 공역 중에도 치역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치역을 보통 우리가 흔히 fx라고 부르죠.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x, 치역, y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함수값, 한글로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fx, 치역, y, 함수값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고, 네, 치역의 표현은 뭐 이렇다는 거죠. 그 fx를 치역이라 말하는데 그 원소 fx는 여기 정의역에서 나온 원소 x를 가지고 함수값을 만들었다. 그때 우리가 보통 x가 선택한 y값, 걔를 치역이라 부른다라는 표시고, 여기 이제 함수 기호 쓸 때는 이제 이런 기호를 써요. f', F'은 함수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 함수의 명령은 X에서 Y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에서, 로의,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면 출발하는 쪽에는 얘가 에서가 정의역, 로의가 공역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 함수 G 땡땡 했는데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만약 함수가 있으면 이때는 얘가 정의역이에요. Y가 정의역, X가 공역. Y의 원소가 X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함수값은 X에서 나온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정의역과 공역이 X, Y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런 표현도 있죠. 여기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1은 A를 선택하고 2는 B를 선택하고 3은 A를 선택하죠. 그럼 이랬을 때 여기는 A를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니까 F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의 원소, 공용 원소인 B는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죠. 이 X값 2에 대응되는 함수값. 그래서 F2라고 쓰게 되고, 여기는 A는 다시 3에 대응되는 함수값.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정의역은 1, 2, 3, 공역은 A, B, C, 치역은 A, B 이렇게 묶어서 설명한다라는 거고, 여기 보신 것처럼 치역은 공역의 일반적으로 부분집합이다. 물론 자기 자신과 똑같을 수도 있죠. 부분집합에는 자기 자신도 있으니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위에만 한번 읽어봅시다. 함수 f의 정역이나 공역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 정역은 f가 정의되어 있는 모든 실수 x의 집합으로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한다는 게 특별히 정역, 공역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실수 집합으로 봐라 라고 보신다는 거죠. 서로 같은 함수. 내용은 쉽지만 중요합니다. 만약 두 함수가 서로 같다면 첫 번째 정역이 같아야 돼요. 1번 여기 있네요. 네. F와 G가 정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 1번. 그 다음은 그 정역에 똑같은 정역이에요. 같은 정역에 대응되는 함수 값도 같을 때 보통 우리는 두 함수를 같다라고 쓰고 요 약식 표현으로 이렇게 F와 G는 같다 저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썼지만 약식 표현이니까 이렇게 쓰긴 하죠. 하지만 계산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약식 표기법이고 연산법은 이걸로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정역이 -1과 1인 두 함수 F와 G가 있어요. F는 X라는 함수, GX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 물론 이 fx 자리 대신에 y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뭐 굳이 쓰자면 y는 x라는 뜻이고 얘는 y는 x 세제곱 뭐 이런 뜻인데 지금 함수를 구분해 쓰는 게 좀 유리하니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근데 이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답니다. 같은 함수가 되려면 x값에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f의 함수값과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g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정역이 두 개잖아요. f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과 g에 똑같은 원소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같더라는 얘기죠.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같아지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같아져요. 이렇게 서로 같아졌을 때 두 함수는 정역이 같은데 공역도 같고 치역도 같이 나오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두 함수를 서로 같다고 표현한다 라는 거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초반에는 뭐 대단히 어려울 게 없어요. 두 함수 x와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x가 정역, y가 공역이라는 뜻이죠. 함수가 성립합니까? 근데 이런 거 좀 이해를 잘 하려면 숫자를 일일이 대입하기보다는 그냥 그림을 좀 살짝 이렇게 그려두는 게 좋아요. x, y 0, 1, 2, 3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는 얘기는 여기 왼쪽에 있는 x의 원소 0, 1, 2가 오른쪽에 있는 0, 1, 2, 3 중에 뭐 하나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안 가져도 안 되고 두 개 이상 성립해도 안 되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읍시다. x에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x-1이 결론은 y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 값이 나온다는 거죠. x에 0 집어넣으면 얘는 -1에 대응되는데 -1이 없네요.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얘는 0에 대응하겠죠. 2 집어넣으면 1에 대응하고. 근데 문제는 얘가 함수 값을 안 가져요. 그러므로 함수가 아니다. 니은 이거 지우고요. 니은은 이 케이스 x에 0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0 빼기 1, -1, -1의 절대값 1. 1 집어넣으면 0의 절대값 0.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의 절대값 1. 근데 이건 함수가 되겠죠. 이건 됩니다.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4가 없죠. 그럼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x에 0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에 대응되고 x에 정역 원소에 1을 대입하면 0의 제곱 0에 대응되고 1을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에 대응되고 네, 이건 함수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골라내시면 돼서 뭐 연습 없이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도 사실 뭐 그냥 약간 귀찮은 문제죠. 정역 원소가 1부터 7 미만의 자연수. 그럼 1, 2, 3, 4 여기를 조건제시법이 아닌 원소날법 쓰면 이렇다는 얘기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x에 1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f1은 홀수잖아.
그럼 두 개씩 중에 위쪽에다 집어넣고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 집어넣은 x에다 3을 빼라. 마이너스 2. f2는 짝수. 그럼 밑에다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죠? f3은 홀수 위에다 집어넣어라. 0. f4는 짝수 여기다 집어넣죠. 마이너스 3. f5는 홀수 2. f6은 짝수 밑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뭐 이런 겁니다. 치역의 원소를 쓰시오. 그러면 치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5. 네, 겹치는 거 없으면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뭐 순서대로 쓰면 더 보기 좋을 테고.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 네,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한 연산 문제죠. 정역이 나타났고 두 함수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은 f1의 값과 g1의 값이 같아야 되며 f3의 값과 g3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집어넣자. a 집어넣자 1 플러스 b 집어넣자 3a 집어넣자 9 플러스 b 이 두 개 연립하시면 a, b가 나오겠죠. 자, 이것도 그냥 읽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 x에서 y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각 원소 정역 원소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순서쌍으로 매기고 그 순서쌍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거 일반적으로 그래프라고 표현하죠. 그 그래프를 표현하다 보니까 함수 그래프는 이거는 좀 씁시다. 자, 보통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건 그래프를 보고 이건 함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가 됩니다. 이렇게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 세로축이라는 게 y축 평행 직선이죠. 어느 쪽에다 y축 평행 직선을 긋든 간에 그래프랑 이 y축 평행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어야 돼요. 왜? 그래야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된다는 뜻이거든. 여기 x값 하나에 y 하나, 여기 x값 하나에 y 하나, 여기 x값 하나에 y 하나. 미루다 보면 여기 x값과 뭐 예를 들어 여기 x값과 여기 y값 서로 같을 수는 있지 몰라도 어쨌든 서로 다른 x가 하나의 y값을 갖게 된다라는 규칙이 성립하려면 함수 그래프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는 무수히 많은 y축과 평행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 같은 케이스는 네, 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긋다 보면 두 개씩 만나잖아. 그럼 x 한 명이 y값 2명, 남학생 한 명이 여학생 2명한테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걸 골라내는 거죠. 앞으로 그냥 함수냐? 그러면 y축 평행 직선을 그었을 때 다 하나씩 만난다. 그러면 일단은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도 그래서 함수예요. 2차 함수 포물선이잖아요. 근데 포물선이야 다 함수는 아니야. 2차 함수만 함수야. 포물선 중에도. y축과 만나는 교점, y축과 평행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 함수예요. 근데 같은 포물선이라도 이렇게 좌우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으면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물선도 다 함수가 아니에요. 이 포물선 중에 2차 함수는 함수지만 좌우로 블록하거나 다른 쪽으로 블록한 함수는 함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예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고르시면 되죠? 함수인 것. 근데 기억 맞을 테고, 얘는 아닐 테고, 디귿도 아니죠? 이쪽 그러면 두 개씩 만나니까. 네, 얘는 함수 맞습니다. 상수함수. 이 이름이 나중에 상수함수예요. 매번 똑같은 y값을 갖지만 어쨌든 x 하나에 y 하나는 성립하기 때문에 함수 맞다. 리을은. 미음은 함수 맞다.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니까 비읍은 함수 맞다. 함수인 것은 니은과 디귿 빼놓고는 다 함수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는 아니고, 이제부터가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름이 나타나는 함수들이에요. 얘네들부터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름이 있는 함수들이니까.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는 이 표현. 단어의 뜻입니다. 단어의 뜻. 1대1 말이 비슷하죠?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함수의 정의는
서로 다른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 x2가 서로 다르면 그들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저건 정의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저희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저렇게. 다음 f는 1대1 함수이다. 이렇게 말을 안 주고 이렇게 줘요. 다음 함수 f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 1대1 함수구나.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 값을 갖는다는 뜻은 미팅 하나 갔잖아. 미팅에 대한 이해를 아까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미팅 하나 갔어요. 이 주선자가 f야. 주선자예요, f가. 그러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을 연결시켜주는 주선자 역할을 함수 f로 보면 되는데 이 주선자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3대3 미팅인데 남학생들한테는 3대3을 얘기했는데 여학생들한테는 4대4 미팅인 것으로 잘못 얘기한 거죠.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뭐 이런 것만 1대1 함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안 맞다 보니까 남학생이 여학생을 선택하세요라고 했는데 1대1 함수라는 게 뭐냐면 남학생들끼리 서로 모여서 처음부터 미팅하기 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솔직히 여학생들이 아무리 이뻐도 우리 1, 2, 3번 우리 남학생 3명은 우정이 정말 이 의리가 정말 의리의리한데 친구가 찍은 여학생은 솔직히 찍지 말자. 그런 쓰레기 짓은 하지 말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좋아! 알겠어. 1번이 A를 선택해요. 예를 든 거죠. 2번이 C를 선택합니다. 왜? A를 피해서 선택한 거예요. 3번이 A, C를 피해서 D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X가 그 X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인 fx1과 fx2 서로 다른 남학생은 서로 다른 여학생을 선택한다. 이런 규칙을 보통 앞으로는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됐니? 그럼 1대1 대응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 표. 또 나오니까. 1대1 대응은 뭐예요? 그러면 주선자가 미안한 거야. 아까 보니까 뭐 이런 친구들. B한테 미안하잖아. 남학생들은 해피엔딩이죠. 근데 여학생들은 완전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여학생들은 내심 기분이 좋지만 이 친구한테 미안한 거죠. 미안해. 괜찮아.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슬픈 일이. 여학생들은 약간 100% 해피엔딩은 아니고. 근데 주선자가 미안했던 거예요. 야, 미안해. 내가 그때 약속을 잘못 잡아서 이번에는 3대3 미팅 정확히 하자. X가 Y를 선택하는 이런 규칙이라고 치면 여기 A, B, C 정확히 인원수 맞춰 나온 겁니다. 그 이번에는 또 남학생들이 아까랑 비슷한 약속을 또 하는 거죠. 친구가 선택한 여학생은 선택하지 말자. 그래서 1이 B를 선택하고 2가 A를 선택하고 3이 남아있는 C를 선택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해피엔딩.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이름이 비슷했던 이유가 있어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규칙에다가 그러니까 남학생이 서로 다른 여학생을 찍는다라는 그 규칙에다가 뭐도 같아야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까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았죠? 공역 중 미팅 나온 여학생 중에 선택받지 못했던 치역이 아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공역 치역이 일치합니다. 저기요, 여러분들아. 뭔가 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때 이때 1대1 함수에 공역 치역 같다.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 아셨습니까? 두 가지 요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포함된 건가요? 맞습니다. 큰 범위가 1대1 함수예요. 그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예요. 얘는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치역 공역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는 물론 치역 공역이 일치하지 않은 케이스인 거죠. 이런 것들을 1대1 대응이라 부른다. 아셨죠?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지금 여기는 설명은 잘하고 있는데 이 표도 좀 잘 그려져 있고 근데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해 드려 볼게요. 1대1 함수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아직 안 배웠지만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지수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예를 들어 fx는 2의 x제곱 이런 거 있죠.
이게 지수함수예요. 근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이제 기하급수로 값이 커지죠. 근데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4분의 1이고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부드럽게 이으면 이런 식의 곡선이 나와요. 이게 지수함수라는 건데 몰라도 돼. 어차피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대1 함수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양이 대표적으로 얘만 1대1 함수는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 불러요. 그럼 1대1 함수의 정의는 일단 함수가 되니까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여야 일단 함수가 되죠. 그 다음 1대1 함수와 1대1 등의 특징이 y는 k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항상 한 개 됩니다. y는 k라는 직선과 교점이 항상 y는 k면 상수함수 x축 평행한 직선 한 개 만나죠. 한 개 만나요. 한 개 만나고 한 개 만납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만나야 1대1 함수인 게 x값이 서로 다르면 그 찍히는 y값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무수히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한 개씩 돼야 x 하나, y 하나가 서로 다르게 선택되거든요. 자, 다만 근데 이 1대1 함수는 왜 선생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냐면 1대1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말 없으면 공역과 치역이 똑같지 않아요. 특별한 말 없으면 공역은 아까도 우리 썼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역은 실수값 전체를 말한다. 그럼 실수값 전체가 위아래로 무한히 뻗는 게 공역의 원소인데 그 중에 실제로 선택된 y값은 양수 구간이거든요. 여기. 양수 구간에서만 치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되 x가 서로 다르면 y가 서로 달리 찍히는 1대1 함수의 표현이에요. 이 그림이. 그럼 1대1 대응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많은 게 뭐 이런 거거든요. fx는 x세제곱.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상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1대1 대응이에요.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라 항상 함수가 성립하고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도 항상 한 개라 1대1 함수까지 성립하는데 얘는 이게 공역이죠. 근데 공역인데 공역뿐 아니라 얘가 찍히는 y값, x값에 대응돼서 찍히는 y값이 보시면 무한하죠. 똑같이. x값에 찍히는 y값. 그러니까 공역도 똑같이 이거예요. 치역도 똑같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1대1 함수가 아닌 1대1 대응이라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1대1 대응 함수는 직선이에요. 직선. 대표적인 1대1 대응입니다. 아셨죠? 네. 자. 선생님, 좀 더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여기 보강이 있어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여기 설명만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과제는 여기 앞에까지, 네. 교재 잘 풀어오시고, 그 다음 그 센 있죠? 센은 집합까지는 다 끝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혹시 난 집합까지 다 끝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명제도 해. 어차피 기말건 미리 공부한다고 나쁠 거 없으니까. 그리고 미리 선생님한테 왜 고쟁이 교재 받으신 분도 있죠? 만약에 명제 문제 풀기 애매하다. 시험 범위를 중간고사에 집중해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건 본인의 선택이야. 나는 기말 때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미리 한번 연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다 싶으면 뒤에 명제 파트 이유도 센을 풀어두시는 게 좋고 난 기말고사보다는 지금 당장 중간고사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센은 일단 집합까지만 푸시고 그 고쟁이 드린 거 있죠? 그거를 좀 더 풀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수고하셨습니다.